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1월 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긴축 우려가 지속된 영향으로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12월 FOMC 의사록에서 페드가 초강경의 긴축 의지를 재확인시켜준 가운데 이 캔자스시티 연 총재는 최종 금리가 5% 이상이 될 것이고 페드가 한동안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 연 총재도 현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며 추가 긴축을 예고했으며 애틀란타 연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은 미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역풍이라며 목표치 2% 달성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해 연준 이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고용노양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지금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거든요.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달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23만 5천 개가 증가를 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인 15만 3천 개를 크게 웃도는 수치고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 1만 9천 건 감소한 20만 4천 건을 기록해 미국의 고용시장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이 강하면 경제의 침체는 천천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오는 2월달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61.1%로 전일에 69.7에서 크게 하락했고요. 50bp 인상할 가능성은 38.9로 전일의 30.3에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이 고점은 이게 5에서 끝날지 5.25에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3월 달에 딱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은 시그널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장기적으로는 인하가 바로 나오기는 힘들지 몰라도 기대감 이런 걸로만으로도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3월만 준비하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덕이 있다면 거의 끝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아래쪽에서 내리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겨우 요만큼 남았는데 이거 못 참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지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요 내리막길이 있다라는 거,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73.67달러로 플러스 1.14% 상승 마감, 채권은 혼조,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민간 고용 증가하고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줄어들고 감원의 숫자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12월 달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한 20만 명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연준 내년 말까지 경기 침체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용이 좋다 보니까 경제가 버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준의 이사들도 이제 자신이 있는 거죠. 금리 올리더라도 경제는 버틴다. 미국이 버티면 다른 나라 상관없다. 이게 페드의 기본 마인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애틀란타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강하게,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역시 여전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미국은 버티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미국은 버틴다. 그러면 그 이외의 대륙은 어떻게 될까요? 유로존이 약간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영국을 필두로 다양한 국가에서 이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유럽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신흥국들이나 아니면 일부 아시아 국가들, 남미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도 뭐 36시간 휴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얼른 전쟁 끝내려고 이렇게 각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하지만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서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시장에 계속되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한국은 안 그럴까요?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삼성이나 LG 역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 이런 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가전제품들 내구재 말씀드렸죠. 이게 할부로 사는데 할부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쉽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자, 땡처리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실적의 감소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증권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같은 쪽의 PF들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연체는 비상에 걸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저축은행들의 실적도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든가 위험한 수준까지 안 좋게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안 좋은 섹터는 진짜 끝까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꼭 생각을 하면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부채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나 시장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기업들은 타격을 받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현금 많은 기업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현금으로 버티든가 아니면 여유 있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이 현물들이나 아니면 기업들 쇼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 기업 보신다면 유동성, 부채 비율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보시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빠질 것이다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장이 회복했을 때 점유율만큼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대차 구조적인 상승이 보여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LF 배터리에 밀려가지고 리튬 쪽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니켈 값은 급등하는데 리튬은 하락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몇 년 뒤면은 이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배터리의 공급 부족은 당연히 연결됩니다. 그러면 원재료가 저렴해지는 리튬 배터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물론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생각해 봤을 때, 부담이 많이 없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나쁠 건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열리다 보니까 카지노 마침내 불 다 켜졌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래산업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된다라는 거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반년 지나도 상장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이오 업계에 뿌렸다라고 하는데, 요거 역시 금리가 고점을 찍으면 시장의 안정화를 찾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상장 심사 진행을 하면서 바이오 역시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거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장 시작하기 전에 혹은 그 위에 나오는 내용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텔레그램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들어오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그냥 뭐 들어오시면 됩니다. 딱 들어올 수 있어요. 자, 해서 이러한 부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개별 종목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너빌리티, 어떻게든 61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요 부근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기대가 되는 건 21선 돌파까지도 시도하려고 한다.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핵심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뉴스를 좀 보자면은, 이 원전 관련된 내용은 계속 좋습니다. 이 당장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밀어준다라고 하면은 규제가 낮아지고 지원책이 증가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원전의 주기기 부분에 있어서는 두산이 국내에서는 거의 압도적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으로 높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앞서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자회사들, 이건 필요 없겠다 싶은 것들을 현금화해가지고 유동성도 빵빵하게 준비를 해놓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관련 산업에 투자 계속할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재무 건전성은 힘든 시장을 버티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데 정말 큰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SMR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두산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은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든 유럽 대륙도 그렇고 전 세계가 저렴한 전기 그리고 에너지의 다변화, 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원전을 포기하려고 했던 국가들 역시도 이게 어느 한 군데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원전을 포기하면은 원전을 오히려 여기서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없던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열기? 이게 올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수주물량이 발생을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때 동안 두산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솔직히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과 러시아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두산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을 뿐더러 저렴합니다. 네, 이번에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면서 이 둘이 도매급으로 엮여가지고 수주 물량이나 다시 수주전이나 이런 데서 다 그냥 퇴출돼 버렸죠. 그럼 그 자리 누가 착지하겠습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가만히만 있더라도 환경 자체가 너무 좋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늘도 뉴스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야, 이거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수급을 한번 딱 놓고 보면은 오늘 다시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두 군데에서 플러스 몇 번만 반복해 준다면 어느 순간 위쪽의 저항을 뚫어주려는 모습 분명히 나와줄 수 있다고, 기대감이 오늘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놓고 본다면 가장 베스트는 저는 61선 위로 자리 잡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21선도 되게 가까워졌습니다. 뭔 소리냐? 여기서 한번 뚫기 시작하면은 61선 하나만 뚫고 끝나는 게 아니라 21선도 같이 뚫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여기를 뚫으면 생각할 수 있는 기대값, 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돌파했네, 볼린저 상단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흐름 좋으면 121선까지는 무난하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만약에 121선 돌파하는 그림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볼린저 상단도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랑 연결될 거거든요. 여기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481선, 241선 겹쳐있는 라인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기마저 돌파하면 2만원, 여기까지 그 다음으로 목표 잡을 수 있고, 근데 이 다음은 조금 힘든 게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2만원 위까지 가면은 제가 다시 한번 그에 맞춰서 영상 찍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 이 월봉의 지지라인 딱 있는 데 있거든요. 이거랑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두산의 뉴스는 언제나 높게 평가를 해줄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나오는 내용도 너무나도 좋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 기관 들어주고 있는데 이거 며칠만 더 연결이 되어주게 된다면은 이것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주목하셔라. 자, 그리고 그 다음 현재 위치에서 지지라인을 놓고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월봉의 지지라인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월봉 보시면서 함께 전략 짜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 61선 위에
21선까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부근 돌파를 준비를 하시고 21선 돌파하면 1차는 121선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은 481선 보고 그 다음은 2만원 노려보면 다시 2만원 노려보면 되겠다. 근데 121선에 도착해서 여기서 다시 121선에 도착이나 481선에 도착했다라고 해서 매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 라인들이 다시 저항의 역할을 하는 자리들인데 여기를 스무스하게 돌파하면 돌파하는 건데 만약에 눌릴 경우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력이 여기는 지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지나가는 거고 눌려야겠다, 쉬어가야겠다 하면 쉬어가는 건데 그게 정확히 어디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라인을 보면서 준비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두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도움이 되었으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멤버십 영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는 개념으로 공부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요것도 올라갔고 이것도 급등했고 이것도 급등했고 얘는 지금 급등은 아니지만 한 2, 3%, 3, 4% 계속해서 수급이랑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기대되는 섹터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던 거 있죠.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 있다? 자, 보이십니까? 또 올라갔습니다. 본격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거 없었을 때 제대로 저점에서 시장을 잘 봐서 여러분들께 잘 소개를 해드렸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제가 뭐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들 많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 공부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올라오는 거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멤버십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하기 옆에 가입하기 있거든요.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제 날씨 풀렸는데 감기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꼭 몸 조심해서 고생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